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콘서트 일정 어떻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면구스럽지만 확정돼서 공지를 먼저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셔야죠. 예. 한번 연기를 했던 광주 북콘서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네. 2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리가 금남로를 지나서 있는 옛 광주도청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곳에서 1980년 위대한 광주 시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있었던 곳이죠. 네. 일정이 조절되다 보니까 영광스럽게도 그 뜻깊은 장소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네. 순차적으로 전국 몇 곳 도시를 돌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 네네네. 첫 출발을 위대한 투쟁의 성지에서 하게 돼서 진짜로 더없이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를 잡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네네네. 그 29일 북콘서트가 2월에 잡힌 유일한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어떻게 된 거예요? 감염병 때문에 다들 이제 행사들을 연기를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연기 안 하냐고 연락이 왔다는데 이번에는 그냥 강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단 두 분이 모이셔도 행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이정무 실장 말로는 10분 안쪽으로 모이시면 네. 옹기종기 모여서 광주 출정가를 부르고 시작하겠다고 농담삼아 네, 이야기하던데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찬성했습니다. 예. 가사가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부동산 전기가 우리에게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 출정하여라. 억눌린 민중의 해방을 위해 나가 도청을 향해 출정가를 힘차게 부르세. 뭐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예. 저는 사실 아직도 이 광주 출정가를 부르면 네. 가슴이 되게 뜨거워집니다. 예. 부동산 전기를 받아서 예.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도청을 향해서 네.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40년 전 위대한 광주 민중들을 기억하면서 그 장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무한한 영광이고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뒤로 확정된 일정이 있는데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주 북콘서트 다음 날인 3월 1일 인천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긴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아니고 국민TV 분들이 주최를 하시는 행사여서 국민TV 인천 조합원들께서 맞습니다. 네. 예, 마련해 주신 행사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쪽에서 장소를 확정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뒤인 3월 8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갔습니다. 이건 2시 아니면 3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요일이어서 일요일 행사는 2시, 3시 중에 하나를 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월 14일 토요일에는 부산을 찾아뵙는데요. 부산 민주공원 중국장에서 요건 오후 2시입니다. 3월 22일 수원이고요. 네. 여기는 경기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 센터인데 이것도 일요일이어서 2시 아니면 3시 중에 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8일 토요일 대전을 찾아뵙는데 여기는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4월 4일은 토요일에 대구를 찾아뵙습니다. 4월 4일. 예. 네. 오후 2시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컨벤션 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주제에 북콘서트 한다고 돌아다니는 저도 참 무섭고 진짜 무서운데 어찌됐건 이렇게 전국을 돌게 됐습니다. 부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행사 안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너선 하이트의 선택을 위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단한 이론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 같은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총 10가지 설문을 드릴 겁니다. 이 설문은 도덕이라는 주제를 깊이 연구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만든 설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간단한 설문에 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간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요 설문 하기 전에요. 여담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2, 3년 전쯤만 해도 저한테
너는 왜 김용민 PD하고만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근데 이젠 하도 오래 진행되다 보니 요즘은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만, 그때는 네. 왜 김용민 씨하고만 해? 예. 너 뭐 김용민 씨한테 약점 잡힌 거 있냐? 뭐 이런 답 하시는 예. 분들도 예, 있었고요. 예. 누드 사진 같은 게 잘못 찍혔는데 김용민 씨가 그거 갖고 있냐고. 예. 예. 예, 누드 사진 같은 거 없고요. 그리고 있다 한들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김용민 PD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았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하이트의 설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아주 간단한 10개의 질문인데요. 질문 2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항목에 각각 A와 B 2개씩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각 세트의 질문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일을 내가 한다면 얼마의 돈을 받아야 되느냐를 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원래 하이트는 대답도 객관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돈을 안 줘도 돼 라는 보기도 있고요. 이런 걸 나한테 요청하려면 내가 10만 원은 받아야 돼. 혹은 1000만 원은 받아야 돼. 혹은 10억 원은 받아야 돼. 이런 보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기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저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아 라는 보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주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설문에 나오는 요구를 받았을 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을 하려면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따라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질문입니다. A. 내 팔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는다. B. 내가 모르는 아이의 팔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는다. 입니다. 일단 내 팔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는 건 돈을 좀 받아야 되죠. 아프니까요. 예. 저라면 한 10,000원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아이의 팔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는 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건 이유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일을 정말 하기 싫거든요. 차라리 내 팔에 찔러 넣고 말지. 아프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 뻔한 모르는 아이에게 주사 바늘을 찌르라는 건 저한테는 매우 가혹한 요구거든요. 이런 걸 하라고 요구를 받으면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이건 저한테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 세트 질문입니다. 나한테 텔레비전을 주겠다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받기로 합니다. 네. 그런데 A, 이 텔레비전은 친구가 작년에 얻은 건데 텔레비전 회사가 실수로 친구한테 보낸 겁니다. 내 친구도 공짜로 TV를 얻은 거죠. 이걸 준다는 겁니다. B, 똑같이 친구가 나한테 TV를 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TV는 친구가 작년에 어디선가 훔친 겁니다. 작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애매하죠. 예. 두 개 다 내가 TV를 공짜로 받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뭔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예. 세 번째 세트부터는 질문을 쭉쭉 읽어드리겠습니다. A. 국내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토크쇼에 익명으로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 나쁜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하지만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야기를 떠든다. B. 똑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해외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토크쇼에 익명으로 전화해서 떠든다. 입니다. 네 번째 세트 질문입니다. A. 코미디 상황극의 연기 일환으로 친구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 친구는 남자입니다. 네. 친구의 따귀를 때린다. B. 코미디 상황극에서 연기의 일환으로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따귀를 때린다. 입니다.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A. 짤막한 연극에 출연해 30분 동안 간단한 문제도 못 풀거나 무대 위에서 자꾸 넘어지는 등 바보 연기를 한다. B. 짤막한 연극에 출연해 30분 동안 알몸으로 바닥을 기거나 침팬지 울음소리를 내는 동물 연기를 한다. 입니다. 쭉 들어보시면 질문이 뭘 노리는지 조금씩 감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호모 에코노미쿠스인지, 그러니까 즉 오로지 돈과 경제적 이익에만 반응하는 동물인지 확인을 해보려는 겁니다. 사실 각 질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받아야 되겠다라고 적어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트 질문에서 A와 B 사이에서 우리의 대답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은 우리 인간을 오로지 이익과 손해에만 반응하는 경제적 동물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5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주사바늘 꽂는 거 빼고요. 네. 나머지 항목에서는 A 질문과 B 질문 사이에서 답이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요. 네. 친구가 공짜로 TV를 주겠다는데 그게 친구가 공짜로 얻은 것이건 훔친 것이건 나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떠들기 위해서 라디오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게 국내 방송이건 해외 방송이건 나한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전화 한 통 거는 수고를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코미디 상황극에서 누군가 따귀를 때려요. 그런데 이거 어차피 상황극입니다. 친구를 때리건 아버지를 때리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연극에서 바보 연기를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연기일 뿐입니다. 바보로 보이는 게 내 역할이거든요. 네. 넘어지는 바보 연기를 하건 침팬지 흉내를 내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질문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저라면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한국 라디오 방송에서 떠들라고 하면 네. 그 방송이 만약에 김용민의 라이브라면 저 돈 한 푼도 안 받고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방송이 일본 방송, 예를 들면 사쿠라 뭐 빠가야로 이런 애가 진행하는 NHK 방송이라면 예. 이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 방송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못하죠.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연기라도요. 비슷한 연배의 사람 따귀는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때리거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의 따귀를 때리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사실 이 5세트의 질문은 하이트가 굉장히 정교하게 짠 겁니다. 각 세트 질문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론은 인간이 오로지 이익과 손실에만 반응한다는 건데 하이트는 그 외에도 인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지금 매우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냐? 배려. 예를 들면 아이에게 주사 바늘을 꽂을 수 있느냐 없느냐. 배려심 있는 사람은 잘 못 꽂아요. 공평성. 즉 내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게 정당한 거냐 훔친 거냐. 이런 게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성심. 즉 우리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게 영향을 미칩니다. 권위. 즉 아버지에게 결례가 되는 행동을 돈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우리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귀함, 즉 내가 인간답게 보이지 않는 행동, 예를 들면 빨가벗고 무대 바닥을 기거나 침팬지 흉내를 내는 것 같은 천박한 행동을 돈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익과 손해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실제 이 설문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 A보다 질문 B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거부감을 보입니다. 심지어 야 억만금을 줘도 나는 저 짓은 못해라고 답하는 사람도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두 질문에 대한 답의 차이가 클수록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하이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문지 A와 질문지 B 사이의 점수 차이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우 B에 나열된 행동이라고 해서 A에 나열된 행동보다 더 혐오스러울 일이 없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이 보기에 B에 나열된 행동이 그와 세트를 이루는 A의 행동보다 더 나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축하받을 일이다. 여러분들은 경제학자의 공상속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뜻이니까. 여러분은 개인적 이해라는 협소한 틀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도덕성 기반도 잘 작동하는 중이고 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류 경제학이 이런 멍청한 짓만 하지 않았으면 이거 진짜 하나만한 이야기인데요. 주류 경제학의 설명과 달리 인간이 무언가 선택을 할 때에는
참 많은 것들이 관여를 합니다. 이익과 손해뿐만 아니고요. 그 안에는 도덕이라는 것도 있고 정의감이라는 것도 있고 배려라는 것도 있고 사랑, 우정, 동정, 신뢰 이런 것들도 매우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제 브리핑 서두에서 2, 3년 전쯤에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왜 김 PD님하고만 방송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 PD님은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저는 김 PD님의 사회적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부터 김 PD님을 꽤 멀리서 꽤 가까이서 봤던 사람입니다. 낙곰수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으셨을 때 저는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낙곰수 시절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 정도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 주변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거만해지는 겁니다. 저는 진보 쪽 인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거만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걱정도 되죠. 저렇게 거만해서야 어떻게 낮은 곳에 있는 민중들의 삶이 보일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김 PD님은 그때 안 그러셨어요. 낙곰수 전성기 때 김용민이라는 거물에게 출판사 맨 아래에서 심부름하던 알바 직원이 눈에 보였겠냐고요. 그런데도 김 PD님은 행사장에서 저를 보면 항상 고개를 먼저 숙여서 인사를 하시고 선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그 선배님 그렇게 안 하면 말이 돼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 PD님은 그러신 겁니다. 안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출판사 알바 직원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이후에 김 PD님이 총선 출발을 결심하셨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돼도 낮은 곳에 있는 민중들, 우리 민중들의 삶을 정말로 따뜻하게 돌볼 사람이구나. 진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김 PD님하고만 방송을 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건 제가 김 PD님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드 사진으로 협박을 당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네, 김 PD님께 돈 구고 안 갚은 게 있어서도 아니고요. 방송 PD로도 인간적으로도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라는 인간의 선택에는 이런 감정들, 우정, 신뢰, 배려, 정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너선 하이트의 실험에서 봤듯이 이게 매우 정상적인 거죠. 이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 방송에서 축하드렸던 TV 출연이 어떤 이유로 무산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이야기를 뭐라 못 드리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정치자분들이 김 PD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누드 사진 찍혀서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엄혹했던 시절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맨 앞에 서서 함께 싸워줬던 소중한 동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조너선 하이트의 선택을 위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유, 과찬의 연속이어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 이거 그렇게 진짜...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없죠. 100분의 1만 저기 사실이셨습니다. 사실이셨던 분이시죠. 말씀하세요. 네. 아유,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깊은 일은 또 위로와 그 배려의 말씀,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여튼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